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및 종합관제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련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임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5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784만 3천 원이 증가한 285억 2,855억 6,6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106억 6,051만 4천 원이 증가한 2,077억 3,2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99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2,65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2억 7,38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14억 원, 인사행정 운영비에 3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45만 6천 원이 증가한 70억 9,696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 119쪽 주민 참여예산 운영사업비 9,622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1억 9,0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2쪽 협치회의 운영에 민간 협치 활성화에 6억 2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29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57억 4,159만 1천 원이 증가한 495억 8,6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92억 6,755만 7천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79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 역량 개발비 780만 원, 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국도비 포함 3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141.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7억 5,458만 9천 원이 감소한 66억 5,596만 4천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957만 8천 원이 감소한 39억 6,7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등 2억 2,577만 원, 정보통신 운영 10억 4,4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109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대민행정 지원 사업비 5억 6,6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종합관제 사업소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118만 원이 감소한 15억 6,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5,2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계속비 사업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418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천만 원, 서부 청소년 문화예지 건립비 233억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과를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 행정협치과, 교육, 청소년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어제 밤에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늘 좀 회의가 좀 늦어졌고 회의를 좀 단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출연금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현재 자체 수입은 다시 이제 사업비에 재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비에 자체적으로 그냥 그 재단에서 재투자해서 쓰신다. 네. 예, 그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네. 그래서 예, 다시 사업비에 더 포함해서 청소년 사업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체 수입 현황을 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 11억 원, 23년도에 20억 4,100만 원 전체. 예. 그다음에 24년도 현재 10월 기준까지 21억 정도 자체 수입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재단에서 뭐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뭐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외 수입으로 잡고 나서 이런 그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출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20억이면 꽤 큰 돈인데 이 돈을 재단에서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 거쳐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사용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세외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은 재편성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주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 세부적으로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어제 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할 상황은 저도 좀 아닌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에 뭐 관할하는 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 이 예산이야 뭐 기획해상 예산과에서 하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내부의 산림이나 여러 가지 재산 관리나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하는 국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뭐 한 5.48% 정도 전년 대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뭐 많은 증감률이 있지는 않고 뭐 따지고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뭐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은
뭐 대동소이하게 저희 금액을 좀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부서에서도 이 목적성을 갖고 잘 편성했을 거라고 저도 이제 믿고 뭐 나름대로 이제 서류를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말씀 안 드리더라도 나중에 이제 개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저도 뭐 저 다른 과에서도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뭐 이 세수 확보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려운 또 살림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앞으로 몇 년간은 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국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국외든 국내든 여행 경비들이 다 국마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도 뭐 우수공무원 지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지원 이런 데 다 부서별로 국외 뭐 국내 이런 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복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지금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재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예산 어떻게 보면은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의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자체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건 당연히 세수로 다른 재단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 재단은 좀 그게 안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그거는 과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걸로 갖고 있고 그런 거는 좀 잘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저도 이제 이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서류적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간밤에 우리가 꿈을 꿔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잘 하는 게 맞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 서비스 지원의 5페이지 사업 설명서예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정보공개 심의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13번, 1년에 13번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민원인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저희가 부분 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했을 때 민원인들께서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심의에 참석하신 민간 위원분들한테 드리는 그 수당이고요. 그때그때 그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좀 자주 여는 편입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번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13번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개체는 알겠는데 건수, 심의 건수가 그거는 다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명예시민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1년에 6번을 하는데 어떤 걸 심의하는 거예요, 주로? 명예시민 이제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네. 명예시민 이제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 적합하신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수당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101명 계시고요. 네. 예, 올해도 한 4분 정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무슨 뭐 예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뭐 문화 행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약간 혜택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주년 기념식을 한다 했어요. 네. 네네. 그게 지금 평소 때 2,500만 원이면 할 거를 14억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5월 10일이 이제 시민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된 지 30주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30주년 기념을 해서 저희 네. 시에 30주년 이제 생일 잔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이번에는 좀 많이 이제 배정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각 부서에서 그 5월 달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각종 문화 행사를 세계 권역에서 좀 이제 시민들께서 30주년 생일이라는 걸 좀 같이 축하하고 아실 수 있게 널리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일은 이제 지역 예술인 단체나 우리 뭐 국악관현악단 그런 이제 단체를 좀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9일하고 10일은 저희들이 이제 소사벌 레포츠 타운에 행사장을 좀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부스도 하고 설치를 하고 또 여태까지 안 해봤던 시민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좀 이번에 많이 기획을 해서 30주년을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같이 참여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좀 기획을 했는데 대표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제 타임캡슐 매설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성화 봉송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군악대 퍼레이드 또 우리 미래 비전을 형상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레이저 쇼나 드론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과 30년 동안 걸어온 화합의 그런 의미를 좀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8억 4천 정도 되고요. 네. 기타 장비 설치,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 무대 설치, 홍보비에 한 5억 6천 정도를 지금 배정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신청했습니다. 무대 설치나 그 홍보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고 싶으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 자세한 견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된 뭐라 그럴까 주제가 뭐냐. 물론 30주년 기념인데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할 것이냐는 걸 확실히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갖고 온 걸로만으로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자세한 내용과 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니까 다음에 개수 조정할 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세부 산출 내역을 준비해서 마련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민 화합과 미래 비전을 위주로 해서 행사의 주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네.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 문구 같은 거는 시민들께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더 추진을 하고 좀 더 의견을 모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도 와야 되는 축제가 돼야지 14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우리 자체만으로는 즐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면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행사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제 군악대 퍼레이드라든지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거는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조금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좀 오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저는 15페이지 보면 대여 장학금 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또 그나마 액수가 줄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건가요? 15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여 장학금 부담 시군에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게 순부담금하고요. 네. 거기에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를 하는데 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는 워낙 그 상환액이 대부액보다 많기 때문에 부담액이 없고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시군별로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은 네네.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보면 상단에 보면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출산 축하용품. 네네. 올해는 작년에 이거 가지고 모자르지는 않았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출산하는 직원들 이제 수를 보니까 한 네. 70여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예산을 조금 이제 다른 데서 조금 더 이제 배정을 해서 네. 한 30만 원씩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 좀 다른 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20만 원씩 한 75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70명씩이 출산을 하네요. 예, 작년에 한 75명 정도 됐고요. 올해 한 10월까지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니까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맨 아래 보면 신규 콘도를 구입했어요. 지금 콘도가 몇 개 있죠? 지금 이제 6개 리조트에 이제 45구자가 있고 1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1,222일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 4개 구자를 저희가 사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 네네. 예, 지금 이제 평소 기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이제 콘도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좀 반환하는 만큼 저희가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2구자만 예,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걸로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또 전에는 말을 했었는데 계속 콘도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계속 그걸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콘도가 기존에 있던 콘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연식이 낡았지. 오래돼서 좀 예, 그런 뭐 모델이 좀 오래됐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최근에는 좀 새롭게 네. 예, 신축한 콘도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좀 오래되고 그런 건 좀 바꿔서 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구내식당 있는데 거기 보면 소모품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떤 종류를 했는데 1,600만 원이 되죠? 저희들이 이제 소모품이면 뭐 거기서 쓰는 이제 뭐 각자 이제 소소한 물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방 세제라든지 소독 세제, 그다음에 또 뭐 피복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체를 좀, 예, 몰아서. 좀 자잘한 소소한 이제 물품들도 해당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임차비도 조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과 보면 자유공간이 좀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도 있고 이런데 저번에 그 조례 들어왔을 때 제가 또 말은 했지만 그 직원들 근무 시간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를 이제 현실화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네. 예, 그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건비도 사실 현실화는 돼야 되죠. 필요하고 또 어차피 아이들이 하교를 해야 여기를 찾아오는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 사용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토요일 일요일은 안 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화를 쉰다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뭐 필요한 날 월수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일요일 같은 날 대관이라도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제 뭐 그 종사자들도 이제 시민이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말을 다 반납하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시설을 프로그램은 없더라도 그렇죠. 시설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협의해서 일요일은 진행하도록 차라리 하겠습니다. 뭐 아침에 열고 네. 오후에 좀 일찍 닫더라도 개방을 한다든가 예, 예.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물론 휴식은 필요하지만 제가 그 문화재단에도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탄력근무제를 얘기를 해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이 토요일 문화행사를 봐야 되는데 그날 정작 논다?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소통도 하셔서. 근데 중요한 거는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재형 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소년 재단에서 세외 수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세외 수입은 세외 수대로 하고 우리가 또 지출해 줄 건 지출해 주고 이렇게 그동안은 그 세외 수입을 어떻게 쓰고 있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라는 게 본인들 임의대로 하는 선택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사회 다 승인 받고요. 하긴 저희도 이제 하겠지만. 사업 내용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예. 있지만 그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셔서 정산을 깔끔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당장 이제 내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네, 내후년에는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네, 최재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총무과 그 8페이지 그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이게 지금 선출 8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근태 관리 및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묶여서 용역을 같이 하나요? 이 같은 업체에서 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에서 지문 인식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출입 통제 시스템이 그 지문 인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이제 240만 원 별도로 있고 이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요거는 예, 매달 예, 매달 335만 원. 예, 예. 시스템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소소한 그 보수 사항이 생기면은 즉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뭔가요? 240만 원. 용역비가 월 335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있어요. 있고 지금 현재 출입 통제 시스템은 사용은 안 하고 있죠. 낮에는 거의 뭐 야간에 사용하나요? 그 지금 거기 본청 올라가는 입구에 그 통제 시스템이죠. 예, 낮에도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청소 방어 차원에서 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청사 방어를 할 때는 그 통제 시스템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어할 때만. 예. 평상시에는 계속 열려 있더라고요. 저희 가보면. 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지만 방어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은 업체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근태관리. 근태관리는 이 근태관리 시스템은 각 사무실마다 있는 건가요? 그 예, 지문 지금- 인식하고? 네네. 이제
이제 주로 이제 본청 외에 좀 외청이나 별도 기관에 지금 다 설치를 했고요. 한 72개소 정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72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그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의무 고용률이 3.8%죠. 네, 그렇습니다. 3.8%인데 지금 한 14명 정도를 고용을 덜 한 것 같아요. 네, 매달 네. 91명씩을 계속 저희가 이제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장애인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고 이제 채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한 2명, 올해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 좀 91명을 계속 충족하지 못해서 그 매달에 91명의 모자라는 금액을 매달 부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무직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예, 예. 저희 정원상 지금 정원상? 예, 정원상 이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곳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2억씩 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게 장애인 고용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따로 대책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올해도 100명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네. 100명 중에 이제 10명을 장애인으로 따로 이제 TO를 빼가지고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TO를 빼서 장애인으로 이제 공고를 하고 이제 각 단체에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시험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맞아요. 겁니다. 예. 물론 응시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께서 이제 합격하는 그 합격 그 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들은 그 무슨 그 공무원 채용 그 시험 할 때 시험 볼 때 혜택이 좀 있나요? 뭐랄까 좀 가산점 같은 게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일반인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률이 저조하겠네요. 장애인만 별도로 채용 인원을 정해서 네. 모집 공고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근데 장애인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지원을 해도 이제 합격선에 도달을 해야 합격 되는데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 거기에 못 미쳐서 이제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통 이렇습니까? 평균적으로? 예, 뭐 저희가 그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른 시도 좀 공무원 채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 부담금을 많이 내고 많이 있는 걸로 내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그 대체 인력 지원 이게 지금 이제 출산휴가, 휴직, 그다음에 결혼 발생 시 이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공무직들께서 뭐 네. 출산휴가나 질병 이제 휴가를 가셨을 때 이제 대체 인력을 쓰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건 이제 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요. 그 해별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에서 6명을 좀 채용을 했고 평균 한 6개월 정도 지금 근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5,1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를 했는데 요거 이제 10월 말 실적이라서 2달 정도는 계속 한 4개 부서에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 휴직 현황은 지금 22명이네요. 24년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전체 연인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5명 5명 채용하셨다 그랬죠?
네, 그 월별 부서에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이제 뭐 간단하거나 이제 기간대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를 할 때만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부서에서 6명 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협력과 그 78페이지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 이거 같은 거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집행되는 건가요?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다 소진되나요? 이 지금 예, 다 소진됩니다. 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연말에 좀 몰려 있나 보죠? 예, 이게 이제 기준 이제 저희가 이미 다 했는데요. 거의 다 했는데 지금 기준이 10월이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그 126페이지에 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예요? 아, 그건 이제 급여 같이 관련된 건데요. 그것도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제로로 표기가 그게 이제- 지금 이거 급여니까 뭐 매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매달 나갑니다. 예. 근데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게 5기인가요? 아, 5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비 쓰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순서 때문에 예. 큰 상관은 없는데요. 예. 연말이면 다 소진됩니다. 예. 소진되는 거예요? 예. 아니 안 쓰시면 이거 다 아닙니다. 삭감해도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국비 지원 사업인데 예. 예. 인건비인데 매달 안 나가고 이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이 계속비 사업 내년 지금 준공이죠? 예,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도 남고 이게 이제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3월에 착공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연말에 몰려서 이제 그 청구가 들어올 때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행비가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연말에 이제 그 결산해서 들어온다. 예,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사업 투자 비율로 봤을 때 건축물이 올라가고 내부 하면서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는 대부분 이제 건축 기소하고 건물 뼈대만 이제 구성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이 8월에 이제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좀 사업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에 여기 그 보면 수선 유지비에 165페이지 홈페이지 클라우드 유지비 해가지고 3천만 원, 그다음에 또 매달 관리 대행비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4,5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유지비 이거하고 이 유지관리 대행비하고 이렇게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홈페이지를 할 때 보통 이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서버 비용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클라우드라 그래서 통신망 거를 이제 대여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클라우드 서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재단이 한 건물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통합 클라우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홈페이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클라우드 세 가지로 이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월 250씩 이렇게 이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또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 해가지고 101만 2,500원씩 또 12개월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그 재단 사무처가 있고 무봉산 수련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 다 개소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있으면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가 각각 있나요? 그 하나에 통합되어 있지 홈페이지는 않나요? 저번에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요. 네. 무봉산 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재단 사무처, 재단은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화센터는 아직 별도로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문화센터가 있는 위치가 저희 소사벌 지구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는 행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때문에 행망 쪽의 홈페이지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민간과 공공이 좀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비용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전에는 재단 따로 운영했고 무봉산 따로 운영했고 문화센터를 따로 운영했었는데요. 작년에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재단과 무봉산은 일단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센터는 통합할 수 없다. 예, 저희가 이제 통합 노력을 안 했던 거는 아니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문화센터가 있는 부지가 소사벌 레포츠 부지고요. 네. 그 안에 저희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공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행망 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행망을 이용해서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재단 거하고 연결을 하려면 민간망하고 행망이 섞여야 되는 보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보안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을 좀 못하고 있고요. 향후 뭐 요즘 이제 트렌드가 홈페이지 쪽보다는 양방향인 SNS 쪽으로 또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용이 좀 적지는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홈페이지는 어떻게 한 군데서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걸 꼭 청소년 관리센터에다 그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센터죠. 거기다 둘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거 홈페이지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서 하면 되죠. 그걸 꼭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홈페이지를 쓸 때 새로운 사업을 업로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담당 직원이 자료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요? 예. 직원이? 예, 대부분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홈페이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다 위탁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자료를 업로드 시키고 내려받고 뭐 건의사항 들어오면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할 때 사용은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행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간하고 연결시키려면은 보안상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현재는 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 대행비를 좀 줄여야겠네요. 예? 그거 다 직원들이 다 하는데 여기서 유지관리 관리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예? 홈페이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나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각 부서에서 업무에서 그 저기서 하고 예,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 예, 더 그래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광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무봉산 수련원 5,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기본적으로는 뭐 요새 아시지만 공공요금 단가가 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봉산 수련원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매년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덜 나갔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기간이- 기준으로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시설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100%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거의 50%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유류비 같은 거 이렇게 산출할 때 이 단가가 너무 비싸게 돼 있어요. 보일러, 뭐 경유, 등유 이런 것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좀 현 금액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다 2,000원씩. 요즘 경유가 얼마입니까? 이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봉산 수련은 그 원내 정비 미화 등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22회 합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페이지 168페이지. 이 22번 정도 하는 거예요, 1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이제 무봉산 수련원을 이용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뭐 이제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뭐 침구류나 이렇게 갈고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월 2회 정도씩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연한 그 숙소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예, 예. 원내 이제 뭐 조경 같은 거 정비하고 기본적인 조경은 현재 재단 사무처에서요. 그래서 관리하고. 무봉산 수련하고 문화센터도 통합으로 해가지고 경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가의 저 세외 수입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 돈에 대해서 예금을 이제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돈이 얼마 됩니까? 그 관리. 그 보니까 이자가 막 80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잠시만요. 그 나중에 저기 네, 예, 세계가 지금 지금 아니라고요.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다시 또 서면으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이제 지적됐던 사항들은 공통사항이라 어제 이제 오셨던 부서들하고 회의들 하실 때 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그 창의체험 교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고 위탁 교육을 하는 데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들 수당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에 대한 수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서 10명 내외로 잡으신 건데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하셨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회 수가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해놓으면 조정을 안 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보면 조달에 올라온 기준을 보면 2시간 미만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본 35만 원들을 다 잡고 계세요. 오프라인 강의일 경우에 35만 원이면 4시간 이상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갖고 예산을 다 청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관행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네, 창의체험교육센터는 이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임기제를 시간 선택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4시간 이상 35만 원의 이제 책정을 예산 요청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그 다른 그 우리 시와 다른 권역에 이제 소재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때는 조금 이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심사 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네. 안 있을 때는 5만 원을 주고 숙박료로 1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4시간 이상으로 35만 원 잡아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위원들이 이 건수가 심사 건수가 평균 몇 건이 됩니까? 뭐 이제 사안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많을 때는 이제 한 7, 8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뭐 적을 때는 한 2, 3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를 조금 조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건을 하면서 10분이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이렇게 잡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보자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심사위원, 운영위원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안 돼 있고 회의록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못하면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적인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새고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그 되면 다시 이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정말 이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촉이 이제 만료가 돼서 해촉이 되면 추가로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10분이 하셨고 20분이 하셨고 위원회 성격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심사할 양에 따라서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10분이 그 심사위원 돼 있어도 안건이 2건이면 몇 분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심사를 하셔야지 10분 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두 분 빠지고 8명 오셔서 2건을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들이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분들 아니십니까? 팀들끼리 과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그 별첨 자료 올라온 거를 보면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부서들이 있어요. 설명 자료를 별첨으로 붙였는데 그거는 요구 사항에 같이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사례가 뭐 많습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제안서 평가는 이제 저희가 공개 사업 공개 이제 사업을 공개 모집할 때 그렇죠. 이제 사업이 들어오면은 이 평가위원들이 그 공개 모집이 되거든요. 평가위원들도. 그래서 그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죠. 예, 그리고 이제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선발이 되는 상황이라 관외분들이 좀 많은 현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그 앞으로 내실 있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총무과 좀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좀 보시면은요. 이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 계상은 뭐 거의 한 66억 8,300 뭐 72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전년도 대비 이제 전년도를 보면은 2024년도를 보면은 추경해서 이제 감액을 했어요. 한 3억 2천 정도. 이제 아마 사업 이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아마 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직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맞습니까? 네. 전년도는 55세 이상인데 올해는 몇 세? 올해는 그 내년에는 이제 52세 내년. 이상 해서요. 저희가 한 28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럼 24년도는 만 55세예요? 네, 55세까지 해서 500, 맞습니까? 확실히? 네, 500.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그럼 시청에서 잘못 공지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걸 것 같으세요? 좀 신청을 했던 분들이 조금 숫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가지고 예. 대상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확대해서 예. 대상이 아닌데 이제 그거 확대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이 산출 내역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 공무원 휴양 시설 구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세수 확보도 어렵고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부터 이제 줄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보면은 연속해서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휴양 시설 구입을 해가지고 2억 8천을 계상을 했어요. 올해도. 근데 25년도도 휴양시설 구입을 1억 2천 6천만 원 두 구자를 이거 뭐 콘도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콘도가 몇 개죠? 지금 45구자고요. 45구자죠? 예,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고용무원 휴양시설 구입해가지고 2억 8천 계산인 거 24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다 반납을 하신 건가요? 2024년도 거 설명서 보면은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해가지고 기타 자본 이전해가지고 2억 8천 2백만 원을 계산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반납이 된 건가요? 아,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24년도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매년 구입을 하고 지금 45구자나 갖고 있는데 이걸 과연 1억 2천을 두고 또 사야 되나 구자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자치행정국의 그 세출 예산을 보면 타 그 국에 비해서 이제 예산은 지금 절감되지는 않고 조금 이제 한 5.48% 이제 증액된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을 살펴보니 총무과 예산이 2,777억 3천만 원 정도에서 2,641억 41억 4,200만 원 정도가 이제 전년도보다 편성이 돼서 약 그 증액이 152억 8,900만 원 정도 5.79% 정도가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대부분 이게 감액된 게 많은데 우리 총무국에는 그래도 총무과에는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그 예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과가 예산이 다른 시국에 비해서 57억 정도가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만큼 교육 청소년과의 또 중요한 역할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좀 재정이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증액된 실국에서는 좀 각별한 관리를 해주시고 이 긴축 예산이 정당한 곳에 정확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7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2억 43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그 당직 수당이 있습니다. 당직 수당이 1억 1,61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일직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일직은 119일 2,856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고 숙직은 6만 원씩 해서 4명이 365일에서 8,76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숙직이 이게 이제 그전에는 용역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8대 때 이게 다시 숙직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여성 직원에 대해서 숙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했는데 지금의 그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직하고 숙직에 지금 여직원들로 다 편성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숙직들은 뭐 어떤 뭐라 그럴까? 팀장급이라든가 뭐 주무관 뭐 이런 그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전 직원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지금 본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루에 4명씩인데 이게 4명씩 하면 다 그러면 여성들은 일찍은 뭐 당연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숙직도 4명씩 돌아가면 여성 전 직원이 다 같이 하는데 지금 평택시에 여성 직원들이 몇 명이 계시죠? 여직원들이?
여성이 지금 1,525명이 있고요. 남자 직원이 1,236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 직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저기 남성 비율에 비해서 직원들이 더 이렇게 명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여성들이 그 숙직 제도를 실시할 때에 그 여성 그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휴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여성 직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요즘에 워낙 양성 평등이라 또 여직원들이 워낙 이렇게 분포를 봤을 때는 과반이 이미 넘어버린 넘었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남성 직원들만 숙직하라고 하기엔 조금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업무 추진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하긴 뭐 여성 직원이라고 그래서 급여를 더 뭐 덜 받거나 더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똑같은 동등한 양성평등 입장에서 지금 이 제도가 여성 그 숙직을 할 수 있는 여성 직원들도 이게 좀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10페이지 그 시민 참여 행사 지원 지금 그 많은 그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반 축하 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30주년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산이 갑자기 이제 14억이 2,500 매년 실시 금액에서 14억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긴축 재정 때문에 저 평택시에서 계속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 저희들이 그 예산 책정을 했는데 여기 총무과에서 시민 참여 행사 지원에서 1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좀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의 다 제안 설명도 들어봤고 업무 보고도 다 받아봤는데 지금 그 시민들은 고통 속에서 지금 그 경기가 불안정하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물론 14억이라는 돈이 별로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평택시에서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그 각종 행사의 뭐라 그럴까 행사 규모 예산에 비해서 행사 규모가 좀 열악했다라는 이런 그 시민들의 의견의 소리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30주년 기념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게 3일 동안 하는데 이게 시민에 의한 우리 시민을 위한 즐거운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타 시군의 자매시나 이런 데도 또 초청을 하실 거죠. 네, 저 뭐 자매 결연한 도시에서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규모를 보면 좀 이렇게 좀 중복되는 예산도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평택시의 의상을 높이고 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일회성이라고 저는 이 예산을 보거든요. 우리가 평택시가 일회성에 있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늘 우리 평택시의 기존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개발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뭐 이제 시민의 날 행사를 뭐 체육 행사를 한 적도 있고 문화 행사를 한 적도 있고 각종 이제 뭐 저기 네, 코로나나 뭐 신종플루 등으로 이제 행사를 못 하고 이제 포상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이번 30주년은 저희가 그 특별히 이제 이 30주년 된 시민의 날을 더 축하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한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뭐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하듯이 아직도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대한 관심사도 높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권역에서 모두 다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 사항이니까 계획 잘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기를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마음과 똑같이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쪽에서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하는 쇼 아니냐. 옛날에는 불꽃 축제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요새는 탄소 저감 그 기후 변화에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오염 뭐 이런 행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뭐 레이저 쇼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해서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좀 더 예산에 비해서 규모 있는 행사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직원 그 연금 여기 아니 직원 연금 지급금 지원이 아닙니다. 저기 18페이지네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금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66억 8,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장내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에 의해서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위원님께서 좋은 개정. 제안을 해주셔서 예. 개정해 주셔서 그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 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1년에 그 장례 상을 당하는 게 한 24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그 인원을 다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조부모까지는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 좀 어렵고 직계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까지 상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유골함이나 차량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장례 도우미 등을 좀 할 수 있게 1인당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장례 이제 용품이라고 해서 그릇 같은 거, 용기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반면에 이걸 이번에 추가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한은 있나요? 그 1인당 직원 1인당 몇 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요건 뭐 1년에 보통 뭐 상을 뭐 그렇게 여러 번 당하시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례가 발생하는 건별로 해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25명 정도면은 부모님 정도 상을 당한 그 직원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40만 원씩 1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제한된 그 서비스에서 직원들이 그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게 장례 지원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이제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이 4,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 재정적 지원, 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뒷페이지 산출 내역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자격 등 취득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교육비 60만 원씩 20명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지원해주는 그 제도인데요. 그 미리 먼저 그 학원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그걸 제출하면 저희가 학원비를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성에 이제 그 경기남부 하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시면 적응할 때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정착돼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나와서 이제 나와서. 예. 그럼 대부분 교육 그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6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굴삭기 뭐 이런 좀 운전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굴삭기라든가 중장비 운전 학원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조금 근데 이게 60만 원 갖고 몇 개월 과정인지 몰라도 되나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 선으로 지금 계속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탈 주민들이 정착금이나 이런 거를 그 소지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어떻게 그 자본주의 이쪽에 이제 오면서 보면 굉장히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정착금 까먹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런 제도가 이런 저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평택시지에서는 전에는 그 여성들한테 그 뭐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수 네, 있도록 맞습니다. 예, 그것도 몇 명씩 있습니다. 예. 지원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본 의원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해서 예, 여성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니까 반응이 좋고 이분들이 영원성이 있는 직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 제도는 널리 양성을 해가지고 많은 이탈 주민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해서 자격증 획득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해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이 도비로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요. 이게 이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40만 원씩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 학생들만 필요한가요? 이거 우리 평택시에는 지금 예담 대안학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학생들도 이게 혜택이 가는지요? 이제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체복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교복 관련된 입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계시면은 지원은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제 단체복이죠. 이제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개소는 네. 교복을 입지 않으셔가지고 지원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대안학교가 예단 대안학교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학생 수가 좀 꽤 있는데 여기도 되도록이면 같은 교복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교복을 입어야 지원이 되고요. 네, 교복을 입는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담이라든가 이제 다른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교복을 정관에도 다 입도록 돼 있고 단체복을 입으니까 한 군데는 지원이 나가고요. 나머지 예담을 포함한 다른 2곳은 현재 단체복 교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가고 있다고. 예. 이게 어떤 규정을 학교에서도 바꾸더라도 여기는 하긴 뭐 자율적이라 야간에 학교 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8대 때 그 우리 자치행정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강사비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안학교 학생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이런 혜택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기를 해서 질의드려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금 이게 출연금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45억 9,4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게 2월금을 6억 1,191만 원 정도를 여기에다가 합쳐서 여기다 출연금에 여기에다가 한 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출연금으로 쓰여야 되는 비용을 먼저 산출한 다음에요. 네. 2월금에 남는 돈을 빼야 합니다. 그걸 뺀 나머지 돈만 이제 추가로 계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출연금을 따로 정하고 2월금을 또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출연금에서 써야 되는 분야를 다 선정을 해놓고 나면 그 안에서 2월금이 있으니 2월금을 빼고 나머지 것만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활한 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무봉사 수익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셔요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무봉산에서 수입한다 해서 이제 수입이 있다 해서 무봉산에만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단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뭐 무방산에서 더 많이 벌고 문화산태에서 더 많이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다 수익금들은 자체 사업비로 다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재단 뭐 이런 데에서는 남은 이월금 같은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재단에 다시 우리 여기 의원님 청소년과잖아요. 청소년위원회에다가 다시 수익금을 전액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나중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다 다시 쓰는 이런 형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장 이제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한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25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던 진희천 유원지라는 그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 때문에 폐단이 일어난 거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진희천 유원지의 모든 행사 수입은 자체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인들이 수입 받아서 본인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게 수입이 창출이 안 되니까 인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운영에 그 난을 겪게 된 얘기를 저희들이 8대 때 느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마냥 이제 모든 수익금 거기다 입금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에서 추경을 요구하든 뭘 요구하든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진희천 유원지가 이렇게 폐쇄 직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청소년 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아마 진희천 유원지도 활성화가 더 저는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